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어른으로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면서 어른 아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점이 안타까움입니다.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울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정채봉님의 글 중에서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채봉님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자신은 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정채봉. 비운 뒤에 한 켜 더 쟁여진 방죽의 풀빛을 사랑합니다. 토란 속 입안으로 숨는 이슬방울을 사랑합니다. 외딴 두메 옹달샘에 번지는 메아리 결을 사랑합니다. 어쩌다 방 윗목에 내려오는 새벽 달빛을 사랑합니다. 화초보다는 쑥갓꽃이며 감꽃이며 목과꽃이며 깨꽃 등을 사랑합니다. 초가 지붕 위에 내리는 새하얀 무서리를 사랑합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왔다는 담양의 그 죽순을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거린을 불러들여 먹던 밥숟가락을 씻어서 건네주던 우리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동네 머슴제사를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내는 문경의 농바위골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죽으면서 동네 정자 앞에 있는 소나무한테 자신의 재산인 논 15마지기를 상속시킨 예천의 노인을 사랑합니다. 눈 쌓인 겨울날이면 산 짐승들이 걱정되어서 산자락에 무며 고구마를 던져놓는 송광사 스님을 사랑합니다. 고향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행의 소리를 들려주고자 여치 10,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분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읽은 것은 정채봉님의 글의 뒷모습에 있는 글들입니다. 저와 공부를 하는 중년 여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생일을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전화 걸려와 미역국 사주던 친구 춘선이를 사랑합니다. 남편이랑 싸워 기분 우울한 가을날 담장을 곱게 물들이며 나를 바라보고 웃어주던 담쟁이 덩굴을 사랑합니다. 신발을 잃어버려 학교 모퉁이에서 울고 있는 나를 자전거로 집까지 태워다 주신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응실 담임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음치, 박치, 몸치 여러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노래를 편안하게 가르쳐 주신 음악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갈 수 있는 가까운 뒷산을 사랑합니다. 산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산에서 나는 열매며 자라는 풀, 새소리, 물소리, 나무 위를 달리는 청설모를 사랑합니다. 내 고향 대청댐 따라 흐르는 벚꽃길, 가을이면 가녀린 코스모스길, 돈이 없어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버스에 태워주셨던 기사님을 사랑합니다. 서산 넘어가는 붉은 노을을 사랑합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사랑합니다. 이른 새벽 가족으로의 일 나가는 아버지의 문 여는 소리를 사랑합니다. 최근에 오시던 아버지 무거운 신발 소리를 사랑합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엄마 거친 손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글로 써보시는 것도 마음 치유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기처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년 여성의 이야기에는 늦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찾지 못하는 선생님, 돌아가신 부모님, 숨을 뒤어 갈 수 없는 고향집. 그래서 사랑도 때가 있고 또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5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만 하고 책만 읽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이혼 후 책을 볼 시간은커녕 영화나 연극도 못 보고 살았습니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한 몸으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드라마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드라마를 보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어떤 느낌도 주지 않고 공부만 외치던 자신의 엄마가 거기 있었답니다. 드라마에서 쉰을 바라보는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울부짖으며 나는 없었다, 나라는 내 알맹이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욕을 할 수도 없었고 어린 시절 공부만 잘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공부 못한 친구들보다 본인은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너무 슬퍼서 매일 울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드라마를 보며 통곡을 하고 또 그때 정화가 되었고요. 상담을 하면서 엄마와의 그 비인의자 기법으로 우울증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곳으로 남편은 왕으로, 자식은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어머님들의 처절한 욕망이 그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리얼 풍자극이죠. 드라마 속에서 좋은 인성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럴까? 정말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추운 겨울 고령의 남자가 길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어른들은 자기 갈 길 바빴습니다. 그 고령의 남자를 발견한 중학생 3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학생은 어른의 상체를 세우고 또 다른 학생은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주고 또 다른 학생은 업고 해서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바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니까 학생들도 등교 시간이었겠죠. 그 중에 한 학생은 중요한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시험엔 늦었지만 아픈 남자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남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등교를 했습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 중에 추운 겨울에 그 찬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중에서도 도와주고 갈 사람이 있었다는 짐작입니다. 만약에 고3 중간고사인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 시간에 중요한 취직의 최종 면접이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그 4편에서 여주인공 도란이가 면접 보는 날 치매에 걸린 금병 할머니를 돕다가 면접에 늦었죠. 근데 그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뒤로 도란이는 잘 풀리고 있지만 대부분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는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밝은 이유는
드라마 속에 김도란 같은, 또 방향은 다르지만 이수임 같은 사람이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 해 겨울에 일어난 일, 패딩 중학생 선행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참 가슴 따뜻한 뉴스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실천에 옮긴 일이었죠. 인터뷰에서 당시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갔어요. 왜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어른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죠.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실행을 보여야 할 어른들은 자기 갈 길 바쁘고 시험 봐야 할 중학생들이 선행을 한 일, 정말 기특하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누워있으면 도와줘야겠다고 느끼는 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남들보다, 어른들보다 공감 능력이 많은 건 아니고요. 어른들이 공감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죠. 단지 실천의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서 따뜻한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끔찍한 범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저신뢰, 익명성을 담보로 이어지는 인격 모독,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 삭막해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삭막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공감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죽음에 악의적인 글을 달고 이성 간 서로를 공격하고 작은 땅에서 지역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세상은 삭막하진 않을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향하는 일입니다. 이 공감 부족을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지배되면서 관심 밖에 있던 인문학이 부활 중입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타인을 사랑하여 어른으로 그리고 행복한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학 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